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국인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에서 홀엑솜 시퀀싱 분석을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최초로 럭서나 치료를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전자 분석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유전성 망막질환은 주로 임상적인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변성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로드 포토리셉터가 주로 침범되는 질환과 콘 포토리셉터가 주로 침범되는 질환으로 나누고 변성 후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마큘라 디스트로피와 코로이달 디스트로피로 나눕니다. 눈 외의 장기를 침범하냐에 따라서 신드로믹과 논 신드로미로 분류하고 시간에 따른 질병의 경과에 따라 스테이셔너리와 프로그레시브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유전 양상에 따른 분류도 사용합니다. 현재 유전성 망막질환의 진단도 주로 임상소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상소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온셋 에이지, 제노타이픽 헤테로제네이티 및 피노타이픽 헤테로제네이티, 인컴플리트 페네트런스 및 불명확한 유전 양상도 임상 진단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유전성 망막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유전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노타이픽 헤테로제네이티는 한 가지 피노타입이 여러 유전자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유전자들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유전성 망막질환들이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관계로 동일한 임상 진단명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임상 진단 내에서도 원인 유전자에 따른 세부적인 임상 양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임상소견에 따른 유전성 망막질환의 진단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전성 망막질환의 원인 유전자들을 그 유전자의 기능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여러 유전자들의 이상은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노타이픽 헤테로제네이티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피노타이픽 헤테로제네이티는 한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트1 진 내의 돌연변이는 그 돌연변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서로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BCA4 진도 피노타이픽 헤테로제네이티의 좋은 예인데 스타가르트 디지즈뿐만 아니라 콘로드 디스트로피와 오토소말 리세시브 RP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RP와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수도 RP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진행된 상태에서 내어날 경우 임상 양상이 진행된 RP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임상적인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감별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유전자 분석이 감별에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70개 정도의 진에 3,000개 이상의 뮤테이션이 논 신드로믹 RP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임상 진단인 논 신드로믹 RP 내에서도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전성 망막질환의 임상 진단, 특히 RP가 정말 하나의 질환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전성 망막질환의 정확한 진단, 나아가선 치료를 위해서는 유전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홀엑솜 시퀀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홀엑솜 시퀀싱은 전체 유전자의 약 2%를 차지하는 프로테인 코딩 리전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하지만 알려져 있는 원인 유전자 이상의 약 85%가 엑소닉 리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 홀지놈 시퀀싱과 비교할 때는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성 망막질환에서 홀지놈 시퀀싱, 홀엑솜 시퀀싱 및 타겟티드 엑솜 시퀀싱의 코잘 베리언트 디텍션 레이트를 비교하면 홀엑솜 시퀀싱이 약간 더 높은 것 같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NGS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코잘 베리언트를 정의하는 방법들이 연구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여 연구 간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NGS 플랫폼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홀엑솜 시퀀싱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라지 크로모소말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및 딥 인트로닉 베리에이션은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홀엑솜 시퀀싱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겟티드 엑솜 시퀀싱과 비교해보면 97.5% 정도, 즉 대부분의 타겟티드 엑솜 시퀀싱 분석 영역이 커버가 가능하고 타겟티드 엑솜 시퀀싱과는 달리 새로운 디지즈 진이 발견되었을 때 기존에 얻은 데이터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 유전 진단에 대한 세 가지 NGS 플랫폼을 비교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적장애와 유전성 망막질환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지적장애의 경우 유전성 망막질환과 같이 명확한 코어진이 없어 수백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진 패널에 포함되는 유전자 숫자가 비슷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홀지놈 시퀀싱과 홀 엑솜 시퀀싱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타겟티드 엑솜 시퀀싱과 비교할 때 홀 엑솜 시퀀싱의 커버리지 또한 비교적 낮은 뎁스에서도 우수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홀 엑솜 시퀀싱과 타겟티드 엑솜 시퀀싱의 선택은 진 패널의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홀 엑솜 시퀀싱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진 패널에 50개 미만의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고서야 홀 엑솜 시퀀싱과 비교할 때 가격적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진을 분석해야 되는 유전성 망막 질환에서는 홀 엑솜 시퀀싱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클리니컬 엑솜 시퀀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홀 엑솜 시퀀싱의 일종으로 3000에서 6000개 정도의 제한된 숫자의 유전자만을 분석하는 것인데 바이오 인포메틱스와 시퀀싱 결과 분석도 쉬워지고 비용도 홀 엑솜 시퀀싱의 5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전성 망막 질환의 원인 유전자가 수천 개를 상회하진 않으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리니컬 엑솜 시퀀싱이 유전성 망막 질환의 유전자 분석에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는 유전성 망막 질환 환자 16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가게에서는 한 명씩만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가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서 본 연구의 한국인 유전성 망막 질환 환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임상 진단명 및 유전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시퀀싱과 필터링은 공동 연구자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를 받아서 베리언트 프라이어리티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부터는 제가 시행하였습니다. 여러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크라이테리아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할 때 패소제닉 베리언트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존 문헌들에서 디시즈 코우징 베리언트로 보고되었거나 ACMG, AMP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패소제닉 또는 라이클리 패소제닉으로 분류될 때 아래와 같은 6가지 패소제니시티 프레딕션 툴 중 절반 이상에서 패소제닉한 것으로 예측이 되거나 프로테인 트렁케이션 뮤테이션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유전자가 환자의 피노타이픽 또는 이네리턴스 패턴과 맞지 않을 때는 제외하였습니다. 발견된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디시즈 코우징한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였습니다. 오토소말 도미넌트 또는 엑스링크드 유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에 한 개 이상의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발견되거나 오토소말 리세시브 유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에서 헤테로자이고스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2개 이상 또는 호모자이고스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1개 이상 발견될 경우입니다. 오토소말 리세시브 유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에서 헤테로자이고스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1개만 발견될 경우 파서블 코자티브 베리언트로 분류하고 따로 분석하였습니다. 패소제닉 베리언트의 커버리지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만 생어 시퀀싱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168명의 유전성 망막 질환 환자 중 51.2%인 86명에서 디시즈 코우징 베리언트를 확인하였습니다. 35개의 유전자에서 147개의 뮤턴트 알리를 발견하였는데 이 중 65.3%가 기존에 보고된 베리언트들이었으며 나머지 34.7%는 노블 뮤테이션이었습니다. 발견된 베리언트의 펑션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된 디지즈 코우징 베리언트를 유전자별로 분류했을 때 USH2A 뮤테이션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ABCA4, RP1 순이었습니다. 각각 디지즈 피노타입별로 패소제닉 뮤테이션 디텍션 레이트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디텍션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발견된 패소제닉 베리언트 중 기존 문헌에 보고된 것들이 65.3%, ACMG/AMP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패소제닉 또는 라이클리 패소제닉으로 보고된 것들이 36.1%, 패소제니시티 프로딕션 툴에서 패소제닉한 것으로 프리딕션 된 것들이 59.2%, 그리고 프로테인 트렁케이션 뮤테이션이 34.7%였습니다. 특별한 가족력을 보이지 않았던 37명의 환자에서 발견된 디지즈 코우징 베리언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네리턴스 패턴을 변경하였습니다. 22명의 환자에서 발견된 디지즈 코우징 베리언트에 따라서 진단을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총 107명의 논신드로믹 RP 환자 중에서 54.2%인 58명에서 디지즈 코우징 베리언트를 확인하였습니다. 26개 유전자에서 96개의 뮤턴트 알리를 발견하였는데 이 중 61.5%가 기존에 보고된 베리언트들이었으며 나머지 38.5%는 노블 뮤테이션이었습니다. 발견된 디지즈 코우징 베리언트는 USH2A 뮤테이션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EYS, RP 순이었습니다. 이네리턴스 패턴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오토소말 도미넌트 RP에서는 로우 진이, 오토소말 리세시브 RP에서는 USH2A 진이, X링크드 RP에서는 RPGR 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콘 또는 콘로드 디스트로피에서는 46.7% 환자에서 디시즈 코우징 베리언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총 10명의 스타가르트 디지즈 환자 중 90%인 9명에서 디시즈 코우징 베리언트를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한 개의 일에서만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발견되어 파서블 디시즈 코우징 베리언트로 분류하였습니다. 발견된 패소제닉 베리언트는 모두 ABCA4 진의 뮤테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디텍션 레이트가 높은 이유는 스타가르트 디지즈의 임상 진단이 잘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증례에서 패소그노믹한 파인딩인 다크 코로이드 사인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총 10명의 비텔리폼 마큘라 디스트로피 환자 중 10%인 1명에서 디지즈 코우징 베리언트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다수의 증례에서 서브 마큘라 비텔리폼 매트리얼과 함께 노말 EOG 소견을 보여 어덜트 온셋 비텔리폼 마큘라 디스트로피로 진단하였었는데 이는 AMD나 코로이달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 그리고 CSC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디시즈 코우징 베리언트가 발견되지 않았던 증례들이 이러한 논 지네틱 컨디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 11.9% 환자에서 파서블 디지즈 코우징 베리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오토소말 리세시브 이네리턴스를 보이는 진에서 한 개의 패소제닉 베리언트만 발견되는 경우로 나머지 한 개의 뮤테이션이 같은 진 내에 노 또는 로 커버리지 지네틱 리전에 있으리라 추정됩니다. 리피터티브 리전, GC 리치 리전, 하이 호몰로지 리전은 인리치하기가 어렵고 스몰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과 딥 인트로닉 리전은 엑섬 시퀀싱에서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뮤테이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시퀀싱 아날리시스나 홀 지놈 시퀀싱이 필요합니다. 파서블 디지즈 코우징 베리언트까지 포함될 경우 디텍션 레이트는 6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RP의 뮤테이션 스펙트럼은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상당히 비슷하고 중국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며 IAC 및 히스패닉과 비교했을 때는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RP의 뮤테이션 스펙트럼이 인종의 디펜던트함을 시사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뮤테이션 스펙트럼의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전성 망막질환은 임상 소견의 베리어빌리티로 인해 데피니티브 다이그노시스를 위해서는 몰레큘러 제네틱 테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전성 망막질환은 코어 진이 없고 수백 개의 관련된 진이 밝혀져 있으므로 홀엑솜 시퀀싱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홀엑솜 시퀀싱에서 커버되지 않은 리전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스타가르트 디지즈와 비텔리폼 마큘라 디스트로피의 디텍션 레이트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 몰레큘러 지네틱 테스팅 전에 정확한 클리니컬 다이그노시스와 이네리턴스 패턴 애널리시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망막변성협회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초 BMC 메디칼 지노믹스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